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FAT 실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프로그램 설치는 어디서 하셨냐면 여기 이거 하신 거예요. 네. 이거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찾아가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가 그 시작 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여기 이 사이트를 그 링크를 해 놨어요. 그래서 걸로 가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는 at.kicpa.or.kr이라는 사이트였고요. 거기에서 교육용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재 백데이터 파일 설치라는 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교재에 여러 가지 뒤에 예제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하는 회사는 이 백데이터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부터 우리가 만들어 갈 거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많은 회사들은 기본적인 거부터 회사 입력부터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다 입력을 해놨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은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의 백데이터 자료를 여기 31i.com이라는 이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FAT 1급이니까 이 FAT 1급에 해당되는 우리 AT 수험서 자료실에서 FAT 1급에 해당되는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 그냥 실행시키면 돼요. 그러면 회사가 자동으로 데이터가 쫙 깔립니다. 아주 쉽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 하는 작업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제 시작을 해 주시는데, 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여기서 한번 A를 한번 눌러 주시는 거죠. 그러면 더존 스마트 A I 플러스 실무 교육용 프로그램 2019가 나옵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이 프로그램 첫 화면에서 이 부분이 깜빡할 때가 있어요. 예. 좀 봐달라고 깜빡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최신 버전이 지금 있으니까 그걸 반영하시오 하는 겁니다. 깜빡하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 그냥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막 그려지면서 다운로드 현황이 나타나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무슨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주 임대료의 이자율이 반영되었습니다. 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 반영되는가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깜빡거리고 있을 때는 더존에서 프로그램이 변경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반영하라고 깜빡거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요걸 내가 설치하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설치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FAT 1급을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FAT 1급을 실행하시면 여기 회사 코드에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없어야 정상입니다. 예. 근데 기존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없습니까? 있다. 있으면 다시 설치할 걸 그랬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다시 설치를 오늘 다시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있는 분은 그 회사가 이 회사가 있는지를 좀 봐주실까요? 주식회사 3일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가 좀 봐주실까요? 주식회사 3일패션 있으신가요? 코드가 몇 번인가요? 주식회사 3일패션 있으신 분은 코드가 몇 번으로 있어요? 여기 앞에 코드가? 3일패션이요? 예. 3000번은 없어요? 3000번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3000번으로 하면 되니까. 자,
오늘 새로 설치하신 분은 회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FAT 1급 선택하시고요. 로그인을 눌러서 여러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네. 그 다음에 이 도전 프로그램에 로그인이 안 나오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가 있으신 분은 그냥 로그인을 해주시고, 자, 회사가 없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 회사가 없으신 분은 여기 회사 등록을 눌러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회사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 등록 클릭하겠습니다. 자, 회사 있으신 분은 아무 회사나 선택을 하고 일단 로그인을 하세요. 네. 아무 회사나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창을 작게 놓고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작게 놓고 쓰시면 뭔가 보여야 할 내용이 덜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 밑에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요령껏 잘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것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화면 전체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로 보실 때는 위에서 창 조절 단추에 이 네모 있죠? 예,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모니터 전체로 창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 어디에 스크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스크롤 바를 이용할 필요 없이 다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왔는데요. 저도 지금 3001번, 3002번, 3003번 이런 회사들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회사들을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회사 등록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하면은 우리 교재 1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64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사업장이나 다 가면은 걸려 있는 이 사업자 등록증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수행 내용에 보시면 다음은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 주식회사 3일패션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네모 박스 안에 3일패션의 회사 등록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설립 연월일과 개업 연월일은 같다라고 했고, 회사 코드는 3000번으로 하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3000번은 지금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회사 코드 3000번으로 해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있었던 이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해서 코드 3000번으로 주식회사 3일패션을 등록을 하실 겁니다. 그 밑에 수행 결과는 이렇게 등록하면 된다라는 정답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네,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회사가 등록되어 있신 분은 맨 밑에 거 이용하시면 되겠고, 아무것도 없으면 맨 위에다가 코드를 먼저 입력합니다. 3000 하고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키보드에는 문자 키와 숫자 키 패드가 있잖아요. 네,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여기 숫자 키 패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자, 문자를 입력할 때는 여기 문자 키 패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회사 상호는 같이 동일하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주식회사 3일패션 엔터 치고요. 그러면 구분란에 법인 기업이냐 개인 기업이냐 하고 0번이 법인이죠. 법인에서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엔터도 여기 숫자 키패드 옆에도 엔터 있습니다. 우리 노트북 쓰시는 분들도 만약에 노트북에 키보드를 쓴다면 노트북에도 엔터가 옆에 있죠. 노트북은 엔터가 하나인가요? 네. 자, 그리고 사용과 미사용이 있어요. 우리는 사용해서 엔터 치시면 3일패션의 코드와 상호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에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사항 탭과 추가사항 탭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사항 탭에 없는 것은
추가사항 탭을 눌러보면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기본사항부터 입력하겠습니다. 회계연도는 6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6을 입력하시고 엔터. 예, 연도는 2019. 예, 2019를 입력했더니 자동으로 나오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네, 자동이니까 엔터로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갈 때는 엔터로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무엇이 있나요? 네,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이폰이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숫자만 10자리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6 하나나 그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 등록번호 보이시죠? 네, 그거 봐야 돼요. 여기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냐? 저 연도 치면 버전이 안 맞다. 아, 예, 로그인을 했나요? 이걸 찾아서 밑에 내려가 버렸어. 아직 안 등록 안 했나? 아니요, 언니 로그인할 때 3001번으로 들어왔잖아. 자,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회사 등록으로 들어와요. 예, 예. 이제 아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3000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이미 있었던 분은 예, 다시 3000번으로 들어야 되는데 3000번이 왜 안 나오지? 로그인 안 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 등록으로 들어와서 언니 집에 아까 3001번으로 로그인해서 인사등록으로 들어와요. 여기 위에 보면 3001번으로 여기서 회사 등록으로 3001번으로 들어와서 그거 다시 한번. 회사 주민번호가 아니, 저기 만들어져 있네. 여기 다시 한번 더. 여기. 예, 예. 네.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서 하십시오. 그 거래처가 있으신 분들, 회사가 있으신 분도 제가 아무 회사라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자, 안 되신 분은 이 얘기하세요. 예, 안 되시는 분들은. 예, 문제 없으신가요, 다른 분들? 법인 등록번호가 있던가요? 있네. 네. 제 거에 네. 여기 코드 입력할 때 추가 사항이 안 뜨는 거 보면 업데이트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국인도 없고 있는 거 같아요. 법인 사업자는 예, 입력하는 요령을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대표자 주민번호가 있습니까? 예, 없는 것은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 업종 코드 있잖아요. 예, 여기 업체랑 이거 다 있는데 업종 코드를 문제있어요. 예, 업종 코드 입력하지 마십시오. 예, 예. 자, 주소 입력하는 요령은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 물음표 눌러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시험, 요즘 시험은 다 도로명 주소로 시험이 나오니까요. 만약에 서울, 여기가 지금 서울 주소잖아요. 그러면 시도를 여기 서울특별시로 선택을 해 두시고, 시군구에서는 여기가 지금 용산구니까 여기를 목록을 눌러서 용산구까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군구까지 선택하시고 여기에 이제 도로명하고 그 도로명의 번호를 입력하는데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그 띄어쓰기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한강대로 붙이지 말고 띄우고 117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시험에서 붙여져 나왔다 그러면 붙여서 넣어야 검색이 되고. 예. 예, 그래서 여기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강대로 한 칸 띄우고 117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밑에 조회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조회로 되어 있어야 맞고요. 인터넷 조회로. 네, 그리고 조회를 누릅니다.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조금 느린 컴퓨터는 이 적용 단추가 조금 지나야 활성화가 돼요. 네. 그런데 PC가 빠르다 그러면 적용 단추 바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적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주소가 여기 상세 주소까지 자동 완성이 돼요. 네. 자동 완성이 되고요. 시험장에서는 만약에 주소가 시험장에 인터넷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우편번호 없이 여기를 직접 타자하는 것도 맞는 걸로 처리해요. 네. 그러니까 직접 타자하는 것보다 인터넷이 제공이 되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을 여러분이 숙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주어진 자료는 다 입력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같은 거 있으면 전부 입력을 하는데 어디에서 자동 넘어가고 어디에서는 엔터를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02 이런 것은 엔터를 한번 쳐줘야 돼요. 자릿수가 꽉 차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거. 자, 업종 코드는 넣을 수가 없네요. 보니까. 물론 검색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업종 코드를 넣어야 어떻게 입력하라는 지시가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 등록증 중간 부분에 있어요. 의류 도소 매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그 주민등록 이 인터넷 검색으로 사업자 주소를 입력했을 때 좋은 점은 여기에 입력함으로써 여기 13번과 14번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타이핑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우편 번호를 읽어서 이 밑부분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라든가 지방세 법정 동 코드가 우편 번호를 물어다가 자동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편 번호 검색을 하면은 이런 점이 좀 편리하다. 자, 설립연월일과 개업연월일은 같다고 아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개업연월일이 2014 11월 17일 회사입니다. 폐업 연월일은 당연히 입력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설립한 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요 더존 프로그램에다가 오늘 입력을 하죠.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입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14년도에 설립한 회사니까 전년도가 2018년도인데 2018년도에 재무제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프로그램에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회사를 등록한 다음에 기본 데이터를 전년도 거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도 있어야 되고 전년도 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있어야 되고 재무상태표도 있어야 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이네요. 보니까 도소매업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전기분의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관계, 은행별로 예금 잔액관계, 이거를 이제 전산으로 하지 않고 지난해까지는 수기로 했거나 아니면 이 더존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회계 프로그램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 등록을 마친 다음에 그 작업을 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사항에는 여러분 뭐를 입력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메일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추가 사항에 입력해야 될 게 7번에 있는 이메일이 되겠네요. 네, SAMILL 골뱅이 BILL 36524 전부 소문자니까 소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입력하는 것이 뭐 틀렸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한다든가 그럴 리는 없어요. 예. 뭐 실제 시험이라면 이제 정확히 넣어주는 게 좋고요. 지금은 뭐 틀려도 큰 문제 없으니까 예. 부담 갖지 마시고 뭐 I인지 L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적당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식회사 3일 패션이라는 회사의 회사 등록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회사 등록 작업을. 네. 그래서 옆에 분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회사 등록을 이제 마쳤네요. 네. 우리가 그 FAT 1급에 제일 쉬운 문제로 회사 등록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지금 했던 거. 예.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은 뭐예요? 그냥 점수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냥 점수를 10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오늘 배우는 일은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해당 난에다가 타자만 잘하면 점수가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회사 등록 창을 닫을 때는요. 위에 있는 요 닫기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예, 닫기 누르면 닫아지고요. 그 우리가 등록한 회사로 로그인을 다시 합니다. 회사 코드에 이 돋보기를 눌러서 3000번 주식회사 3일 패션을 달랑 하나가 있으셔야 되겠고 기존에 회사가 많았던 분들은 3000번이 맨 위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회사로 선택해서 다시 확인 누르고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창을 딱 키워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아쉬우니까 166페이지에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 문제는 이제 닫고 166페이지에 있는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고 가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 프로그램 사용해 보지도 않고서 요 메뉴가 환경 설정은 뭐고 회사 등록은 뭐고 이거는 이제 사용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메뉴가 어디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주식회사 3일 패션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지금 회계라는 곳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네. 자,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첫 번째 박스에 기초 정보 관리 이게 있죠. 네.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 써본 거 뭘 해봤을까요? 예,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 해봤어요.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하실 메뉴가 거래처 등록할 거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해볼 거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등록 해볼 거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등록 해볼 거고, 원가는 제조업이 아니니까 없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것도 입력해 볼 거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도 입력해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주로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해볼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서 10점, 예. 여기서 10점 배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배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전표 입력,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대부분 점수는 여기서 등락이 결정돼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메뉴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회계를 공부할 때 제가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나는 게 회계 공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로그램으로 말한다면은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모든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이 프로그램의 로직에 의해서 다 자동화돼 있어요. 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머지 자동화된 것은 조회해가지고 거기서 답만 볼 줄 알면 돼요. 뭐 외상 매출금이 상반기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몇 월 달이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서 저 총계정 원장 외상 매출금 장부 딱 열어가지고 월별로 쭉 보고서 보기에 1월, 2월, 3월 이렇게 4월 이렇게 보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딱 찍는 거예요. 요 밑에는 장부를 보는 요령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다. 대부분이 다 여기서 실무에서 대부분이 다 여기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건 그럼 출제가 안 되느냐? 나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언제 하느냐? 고정자산을 매입했을 때, 신규로 차량을 구입했다, 또는 신규로 건물을 취득했다, 뭐 신규로 이런 공기청정기를 샀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나 그걸 앞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감가상각도 기말에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고정자산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지금 새로울 수가 있습니다. 고정자산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고정자산은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정자산에 등록하는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또는 상각이 필요한 자산을 여기다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은 그냥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감가상각 내지는 상각을 하는 자산, 이것을 우리가 고정자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자산을 취득하면 여기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하려면 정보를 줘야 되죠. 뭐 내용연수는 몇 년이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할 것인지 정률법을 할 것인지 이런 정보를 줘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안 준다 그러면 등록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라는 문제는 반드시 조건을 주는 거예요. 내용연수 몇 년이고 정률법이다 정액법이다 이런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금액도 알아야 되잖아요. 취득금액은 전표 입력하면서 자기가 다 알게 돼요. 영수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메뉴를 보겠습니다. 네, 결산과 재무제표. 네, 이거는 우리가 결산할 때 합계전액시산표도 조회해야 되고 볼 일이 많아요. 볼 일이 많고. 그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이게 이제 그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저희하고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을 쭉 연습하면서 이 결산 시 수정 분계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패스합시다 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그 총계정 원장에 전개한 걸 가지고 그냥 재무제표를 바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 연습할 때. 네,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래서 그 수정분계 없이 그냥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수정분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대손충당금도 설정해야 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설정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결산분계 없는 것은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를 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동 결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 전표로 수동 결산하는 거 한 문제 이렇게만 하나씩만 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응? 점수는 하나당 4점씩.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가 8점. 자, 그래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 이거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밑에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만은 여기 영수증 수치명세서 이런 것은 전표 입력할 때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메뉴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줄로 내려와 보면은 우선 부가가치세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이 부가가치세가 매우 중요한 것은 실무에서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거 있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문제가 24점으로 배점이 돼서 나오고요. 이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이 부가가치세 원에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비롯한 몇 가지 부속 서류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FAT 1급에서는 이 부속 서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만 알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만드는 부속 서류는 FAT 1급에서는 안 나와요. 추가적으로 만드는 건 조금 급수가 높아. 예, TAT 2급, 1급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조회만 여러분이 해서 보게 될 거고요. 실제로 부가가치세 자료는 전부 메인 매출 전표에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여기 부가가치세 2라는 박스에 요 메뉴를 쓰거든요. 예. 나머지 메뉴는 안 쓸 거예요. 예. 여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그 내역을 관리하는 이 메뉴만 사용하게 된다. 네, 부가가치세.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금융과 자금관리라는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다든가 그러면 지급어음 현황, 또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받았다든가 그러면 받으러음 현황, 그 다음에 애적금, 보통예금이다, 정기예금이다, 이런 애적금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이제 그 거래처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래처 관리. 그래서 이제 이런 애적금 현황 같은 걸 조회해 보면 보통은행에 어느 은행에 얼마, 어느 은행에 얼마 이런 그 현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이러한 그 받으러움의 관리라든가 지급어음을 관리하는 보조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금관리 창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자금관리 작업을 통해서 이 장부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여기 와서 입력하는 일은 없는데, 그러면 자금 관리를 언제 하느냐? 이거 할 때, 전표 입력할 때 자금 관리를 할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한다든지 일반 전표를 입력할 때 이미 받으러음이다, 지급어음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금 관리를 해주면 그 부분이 바로 이 메뉴에 자동으로 형성이 된다. 자료가 쌓여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회만 해보면 돼요. 예, 금융자금관리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뭐냐? 데이터 관리. 이거는 회계적인 업무가 아니라 회계 업무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래서 데이터 백업. 데이터 백업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이런 교실에서도 내가 3일 패션에 대한 내용을 3일 패션의 거래 자료를 3월 달까지 입력을 하고 이제 4월 달은 아직 전표로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러면 3월 달까지 입력된 상태로 그 3일 패션 백데이터를 다른 PC로 가지고 가고 싶어.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데이터 백업입니다. 그래서 USB 이동식 저장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USB와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이용을 해서 USB 포트에 꼽아가지고요 백업을 받습니다. 백업을 받아가지고 내가 옮기고자 하는 PC에 가서 그 USB를 연결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메뉴 백업 데이터 복구, 이 메뉴를 이용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서도 흔히 있는 건 아니지만 시험을 이렇게 보시다가 어떤 자리에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관이 자리를 옮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험이 한 20분이 지났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면 이거 너무 많이 걸리죠. 지금까지 한 작업을 백업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여러분 수업용 버전에는 감독관 백업이라는 메뉴가 아예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감독관이 그거 딱 눌러가지고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USB에다 백업을 시켜서 자리를 다른 괜찮은 자리로 옮겨서 다시 여기서 복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자리를 이동할 때 필요한 작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제 생기면요, 무조건 감독관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임의로 하면은요, 예, 구제를 못 받아요. 감독관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야 내가 따질 수가 있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어떡하라고. 네,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요.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여기서 연습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데이터 체크. 데이터 체크는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장부를 마지막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어떤 오류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는 작업입니다. 이건 이 3일 패션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감 후 2월. 이거는 이제 2019년도 당기의 장부를 이제 다 마감했으니까 다 차기로 2월을 시켜야 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은 2월 시키고 손익계정은 제로로 만들어서 마감하잖아요. 예, 그것이 이 마감 후 2월 작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이잖아요.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마감 후 2월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이제 쓰다 보면은 실제 쓰는 프로그램하고 다른 점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예, 무슨 보고서 같은 거 인쇄하면은 뒤에 백그라운드에 막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래서 실무용으로 못 쓰게끔, 예, 실무용으로 하루도 못 쓰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예. 이게 만약에 교육용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돌아가면은 이거 가지고 또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교육용이다. 그래서 이 마감 후 2월은 실제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 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든 3일 패션을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쫙 이거 다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을, 우리 교재에다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걸 지금 다 읽어본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이 나오는데, 이 환경 설정은 그대로 놓고 시험장에서 환경 설정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날 출제되는 회사에 가장 잘 맞는 환경으로 이미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 설정은 뭐냐? 우리 회사가 도소매업이면 도소매업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 개정 과목이 딱딱딱 기본 개정 과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품 매매업이니까 매출은 상품 매출로 기본 메뉴가 나오도록. 만약에 제조업이면 매출할 때 개정 과목이 기본으로 뜨는 게 제품 매출이 뜨면 더 편리하겠죠. 예, 이러한 것을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가서 한번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고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네요. 쉬었다가. 네, 자, 쉬었다가 환경 설정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분간 쉬죠.